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다고 말합니다. 자고 일어난 뒤 마치 뇌 안에 먼지가 싹 거친 것처럼 생각이 또렷해지고 전날보다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반대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을 잤는데도 아침만 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잠에서 깼는지도 모르게 흐릿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억도 조금씩 자신 없어지고 집중력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수면 시간은 비슷한데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잤다가 아니라 잘 때 뇌가 실제로 청소를 했느냐,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독소, 노폐물, 염증 찌꺼기들을 치워주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 뇌가 시원하게 청소되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자세 하나 잘못 잡아서 이 청소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진료실에서, 연구 논문에서,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치매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잘 때 이쪽으로만 누워 자지 않는 것. 이 행동 하나가 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 따라 뇌 속 노폐물이 2배 이상 더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2배 이상 더 잘 빠지기도 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세 하나 때문에 자는 동안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고 그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누워서 보내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뇌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는가입니다. 어떤 자세는 뇌척수의 흐름을 막고 어떤 자세는 오히려 청소 시스템을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것을 수백 명의 환자에게 설명해 왔고 실제로 잠자는 자세만 고쳤는데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기억력 문제가 완화된 사례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와 같은 수면 시간이라도 뇌의 회복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 뇌의 노화 속도, 아침의 개운함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잠잘 때 절대 피해야 하는 자세, 그리고 뇌 속 노폐물을 가장 잘 배출해주는 과학적인 수면 자세,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나는 평소에 이렇게 자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 바로 자기 전 체크리스트가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침 컨디션을 바꾸고 뇌 나이를 되돌리고 치매 위험까지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끊어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시니어 건강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웨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응원의 마음으로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잘 때 절대 피해야 하는 자세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환자분께 설명하면 대부분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그냥 누워 자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자세 하나가 뇌의 상태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똑같이 7시간을 자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머리가 맑고 어떤 사람은 멍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수면 중에 뇌척 수액이 어떻게 돌았느냐입니다. 이 뇌척 수액이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쓸어내려서 바깥으로 흘려보내야 뇌가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3세 남자 환자였는데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도 혈액도 혈압도 모두 크게 나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대기할 때 제가 문득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고개와 몸이 한쪽으로만 꾸준히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주무실 때도 이쪽으로만 눕지 않으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일생을 이 방향으로만 옆으로 누워 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자는 자세가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의 노폐물 배출 능력은 자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실험한 결과 뇌척 수액의 흐름은 옆으로 누워 잘 때 가장 원활하게 작동하고 반대로 똑바로 누워 잘 때는 흐름이 크게 떨어지고 엎드려 잘 때는 거의 막히는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뇌 안에 남는 찌꺼기의 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 자체보다 어느 쪽으로 옆으로 눕느냐가 뇌 건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합니다. 선생님, 옆으로 누우면 좋다며요? 그런데 왜 방향이 또 중요한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림프의 흐름은 좌측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 림프액의 75% 이상이 왼쪽 흉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노폐물도 결국 이 림프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데 왼쪽 흐름이 원활해야 뇌의 청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왼쪽으로 눕는 것은 뇌척 수액과 림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지만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면 이 흐름이 약해지고 뇌 속 노폐물이 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63세 환자분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으로만 십수년을 누워 자다 보니 뇌 배출 시스템이 말 그대로 반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아침이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낮에도 멍한 느낌이 이어졌던 거죠.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조언 하나를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세요. 적응하는데 며칠 걸리겠지만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2주 뒤에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처럼 아침이 달라졌어요. 잠도 깊게 잤고 머리도 맑아요. 왜 이제야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잘 때 6시간, 7시간 또는 8시간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몸의 한쪽이 압박받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특정 방향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매일 반복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즉각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어떤 사람은 노폐물이 쌓여 염증성 물질이 그대로 뇌에 남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밤 뇌를 청소하며 젊음과 회복력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어깨가 결린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평생 노화 속도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자는 것이 좋다, 왼쪽이 좋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 교정이 아니라 뇌 건강을 좌우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동 조절입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뇌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같은 자세로 자서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억지로 바꿔야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뇌를 위한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60년 동안 해온 습관도 몸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미세한 움직임을 하며 균형을 찾습니다. 처음엔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어색해도 뇌는 놀랍게도 몇 날 며칠 만에 새로운 편안한 포지션을 기억합니다.
마치 오래된 매트리스에서 새 매트리스로 갈아탔을 때 처음에는 낯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잠자리는 바뀌면 바뀔수록 뇌가 최적화된 자세를 다시 학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좌측으로 눕는 자세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베개 높이가 너무 높아서 목이 꺾이고 허리 사이가 뜨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금세 피로해졌던 거죠. 저는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2가지 조정만 했는데도 그분은 일주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왼쪽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침 어지럼증도 거의 없어지고요. 자세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본격적으로 자세를 바꾸기 전에 잠자리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목은 베개에 살짝 받치고 허리는 뒤틀리지 않게 안정시키며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립니다. 특히 왼쪽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면 뇌에서 내려오는 림프 배출로가 압박을 덜 받아서 마치 하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뇌 속 찌꺼기가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마이너스 베타 단백질은 낮 동안 뇌에서 계속 생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 사이에 끼어 염증을 만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는데 바로 이 찌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워주는 시간이 수면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면 자세가 잘못돼서 뇌척 수액이 충분히 돌지 못하면 이 단백질이 그대로 쌓이고 어느 날 MRI를 찍어보면 뇌 안에 하얀 반점처럼 침착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현상 뒤에는 사실 이런 청소 실패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뇌척 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 중 대부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옆으로 몸을 비튼 자세로 잠에 드는 것, 손목을 머리 밑에 놓고 자는 자세,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해 목을 위로 꺾은 상태에서 자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뇌척 수액의 유속을 떨어뜨립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5%나 10%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자세에 따라 뇌의 노폐물 배출량이 거의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는 습관이고 습관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즉, 지금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수면은 뇌의 재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자세를 잘못 잡고 자도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이 있어서 다음날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력은 줄어들고 반대로 독소는 더 잘 쌓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60대, 70대에 이르면 잠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더 피곤해지고 기억력도 더 쉽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검사가 아니라 오늘 밤 잠들기 전 내가 어느 쪽으로 눕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왼쪽으로 눕는 게 왜 그렇게 좋은 건가요? 단순히 림프 때문인가요? 사실 이유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위장의 구조, 심장의 위치, 폐의 압력, 척추의 배열까지 모두가 이 이야기에 연결됩니다. 이제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림프 흐름이 좋다는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인체 구조 전체가 왼쪽으로 누웠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위장에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아래로 기울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 속 음식물과 가스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류를 막고 소화기관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쉽게 식도 쪽으로 올라오고 속이 더 더부룩해지며 심한 분들은 한밤중에 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잘 때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정되고 위와 장의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잠도 더 깊어집니다. 잠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뇌까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심장의 위치입니다. 심장은 우리 흉곽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가벼워집니다. 피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심장이 과도하게 압박되지 않으니 심박수도 편안하게 떨어지고 몸 전체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중력 방향으로 눌리게 되고 심장이 보내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치우쳐 흐르다 보니 미세한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는 별 문제가 없어도 매일매일 반복되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에도 차이가 납니다. 뇌는 하루라도 혈류가 부족하면 바로 피로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침을 무겁게 만드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폐의 압력입니다. 우리 폐는 오른쪽이 더 큽니다. 오른쪽에는 3개의 폐엽이 있고 왼쪽에는 심장 자리 때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게 되면 더 큰 오른쪽 폐가 위로 향하면서 압박에서 벗어나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반대 상황이 됩니다. 작은 왼쪽 폐가 아래로 눌리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고 호흡이 미세하게 얕아집니다. 밤새 이런 얕은 호흡이 반복되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뇌는 깊은 회복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의 차이로 나타나죠. 네 번째는 척추와 신경의 구조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척추는 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누우면 허리 부담이 줄고 디스크 압력이 최소화됩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왼쪽으로 눕는 자세에서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허리 근육과 인대가 안정되면 뇌는 더 쉽게 깊은 잠 단계로 넘어가는데 깊은 잠은 곧 뇌 청소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유리합니다. 뇌척 수액의 흐름, 림프 배출, 혈류 순환, 호흡, 소화, 심장 부담 감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뇌의 회복 능력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것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분이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낮에 졸음이 줄고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심지어 까먹던 것들이 덜 까먹히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도 왼쪽으로 자고 싶은데요. 자다 보면 어느새 제가 오른쪽으로 뒤집어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면서 자세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잠자리 자체를 왼쪽 방향이 편한 구조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의 오른쪽 벽이 가깝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대쪽인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베개를 조금 낮추고 허리 뒤나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으면 몸이 저절로 왼쪽으로 안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왼쪽에 작은 베개 장벽을 두어서 잠잘 때 몸이 지나치게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조정은 억지로 자세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 자연스럽게 편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몸은 결국 가장 편한 자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자세도 따라 바뀌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를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침대 방향이 달라지면 눕는 방향이 달라지고 작은 쿠션 하나만 있어도 무릎 각도가 바뀌죠. 이런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사람은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왼쪽으로 눕는 게 뇌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가요? 어떤 사람은 예외가 있나요? 맞습니다.
의학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의학에는 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왼쪽이 좋은 건 맞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세가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구조, 가지고 있는 질병, 수술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심부전이 심한 분들입니다. 심부전이 있는 환자 중 일부는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 박동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중력의 방향과 더 가까워지고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면서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억지로 왼쪽에 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는 것이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부전 환자에게 항상 몸이 편한 쪽을 따라가세요라고 말합니다. 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심장 부담을 줄이는 게 먼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성적인 속 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매우 심한 환자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왼쪽으로 누우는 것이 위산 역류를 막는 데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위가 매우 예민한 분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위 내용물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체를 약간 높이거나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 눕는 반측 누운 자세를 사용합니다. 딱 한쪽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 디스크가 심한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눕는 것이 디스크 압력을 낮추고 척추를 안정시켜주지만 디스크 돌출 방향이 오른쪽인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통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다리까지 저릿저릿한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통증이 없는 쪽, 즉 반대 방향으로 누워야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뇌를 위해 왼쪽으로 눕는 건 좋지만 통증이나 심장 부담이 더 커진다면 무조건 왼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기본은 왼쪽. 하지만 잠들 때 왼쪽이 불편하면 15도 정도만 왼쪽으로 기울여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눕기 어려운 분들 있죠?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오래 누워있으면 저릿한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몸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것만 해도 뇌척수의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몸을 90도로 옆으로 굽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15도에서 20도만 기울여도 뇌의 배출 시스템은 거의 옆으로 누운 것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이걸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허리 쿠션 하나입니다. 무릎 사이에 끼우는 작은 베개도 매우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쏠리도록 하면서도 과하게 눌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를 수면 가드레일이라고 부릅니다. 운전할 때 도로에 가드레일이 있어야 차가 크게 벗어나지 않듯이 잠자는 동안 몸도 적절한 가드레일이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됩니다. 환경이 몸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한 가지 핵심을 깨닫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니라 자세를 유지하는 환경이구나. 맞습니다. 사람이 잠들고 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지로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왼쪽으로 눕기만 하면 뇌 속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건가요? 혹시 더 챙겨야 할 건 없나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는 기본 조건일 뿐이고 뇌가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들기 전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몇 시간 안에 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등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잠들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들, 그리고 뇌가 노폐물을 가장 잘 배출하는 시간과 리듬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단순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면 환경이 뇌를 젊게 만드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뇌 청소를 돕는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효과가 더 커지고 어떤 행동이 뇌의 회복을 방해하는지 말입니다. 사실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은 스위치처럼 켜지고 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새 얼마나 깊은 단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자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그 앞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먼저 잠들기 전 최소 2시간 동안은 뇌를 흥분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TV, 유튜브, 강한 조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졸음이 오면 그냥 그대로 잠이 드는데, 이건 뇌에게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영상의 빠른 장면 전환과 밝은 화면이 뇌의 전두엽과 시각 피지를 계속 자극해서 뇌의 청소 모드로 넘어가는 시점을 늦춰버립니다. 잠이 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얕은 단계의 수면에 머무르고 뇌척 수액도 충분히 돌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환자들에게 수면 패턴을 측정해보면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분들은 깊은 잠 단계가 현저히 짧았습니다. 반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조도를 낮추고 조용한 환경에서 몸을 가라앉힌 분들은 같은 수면 시간이라도 깊은 잠 비율이 훨씬 높았죠. 두 번째는 잠들기 직전 먹는 음식입니다. 늦은 밤에 간단한 간식이라도 먹으면 위장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그것만으로도 뇌척 수액 흐름이 떨어집니다. 위장이 활동하면 뇌도 완전히 쉬지 못하는데, 수면 중 뇌 청소 시스템은 뇌가 완전히 쉬는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 차 한 모금도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물도 뇌에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척 수액은 우리가 마신 물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동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면 직전 과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화장실 때문에 수면을 끊고 뇌 회복 시간을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시작 시간입니다. 뇌의 청소 시스템은 깊은 잠 단계에서 가장 활발한데, 깊은 잠은 밤 시간 초반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뇌 노폐물 배출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11시 이전에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는 충분한 깊은 잠 단계로 못 내려가고 회복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중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잠버릇이 심하게 있는 분들, 쉽게 깨는 분들,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뇌의 청소 시스템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특히 위험한데, 산소 공급이 끊기는 순간 뇌는 회복 대신 생존 모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소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세만 바꾸고도 코골이가 반 이상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혀가 기도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세 교정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잠들기 전 해야 하는 행동들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TV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끊기, 조명을 어둡게 해서 뇌의 수면 준비 신호 보내기, 밤늦은 음식과 수분 섭취 피하기, 가능하면 11시 이전에 잠들기, 방 온도는 19도에서 21도, 몸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하기, 환경 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눕게 만들기. 이 6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뇌는 마치 청소 시간이 왔다는 듯 노폐물 배출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뇌의 야간 근무라고 부르곤 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물질, 노폐 단백질,
손상된 세포 찌꺼기들이 이 시간 동안 쓸려 내려가고 아침 뇌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실천해보니 진짜 아침이 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낮에 졸리는 것도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훨씬 회복력이 큰 기관이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잠들기 전 환경과 왼쪽으로 잠드는 습관이 뇌 청소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뇌는 밤새도록 회복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뇌로 다시 태어납니다. 치매도, 기억력 저하도, 두통도 잠든 자세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회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오늘도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오늘만큼은 꼭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